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 대표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 짝수년도에는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짝수년인데요. 과거부터 되돌려 보게 되면은 2020년도에 IT 버블이 있었고, 그리고 2022년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드 대란이 시작하던 그 시점이 됐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리먼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0년도에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쯤에 이제 브렉시트 사태가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는 금리 인상, 그리고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이 탈애가 풀리겠죠. 이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지금도 금리가 지금 뭐 예금 넣으시는 분들 지금 거의 4% 후반, 뭐 많이 주는 데는 뭐 5% 금리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곧 배당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갔을 때 주시장이 폭락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 기업체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자 비용이 많이 지출됐다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배당 매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저금리 시대에서는 3%뭐 2% 정도의 배당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은행에 넣어도 4, 5% 정도의 이제 걸 주다 보니까 투자금들이 많이 좀 빠져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용예탁금이 50조 밑으로 이제 내려앉았고요. 신용장고, 지금 15조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들어왔던 그 신용장고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런 수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언제냐? 지금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게 시장이 안정 찾으려고 그러면 변동성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변동성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 오르면 또 그만큼 빼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최근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공매도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국 증시는 제대로 된 반등이 단 한 번도 나오지 못했고요. 계속 계단식의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시장은 많이 빠졌지만 저가 매수가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언제쯤 이 우리가 신호를 잡아야 되겠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 예상치보다 떨어질 거다.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컨센서스보다 일단 예상치는 있어요. 뭐 예상치, 컨센서스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전부 다 초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상치, 글로벌에서 가장 잘한다라는 그 예상치가 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자꾸 높게 나오는 거죠. 실업률도 그렇고요. 실업 청구 건수도 그렇고. 그리고 물가도 그렇습니다. CPI 지수 줄어는 들었지만 감소는 했지만 예상치를 초과했다는 부분. 기대 인플레이션도 예상치를 초과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가능하게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꾸 이렇게 예상치를 초과하게 된다면 이건 이제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5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까지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어디까지 올리겠느냐. 자, 지금 이미 원자재 가격은 떨어져 있어요. 유가도 떨어졌고 천연가스도 좀 많이 떨어졌고. 자, 그러면 이제 기업체들은 여기서 더 이상 물가를 못 올립니다. 근데 아직 안 올렸던, 이미 그 전에 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올리지 못했던 이런 기업들이 계속 지금 순차를 두고 올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또 하나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뒤늦게 뭐가 올라갑니까?
금- 임금이 올라가죠.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일단 실업률이 안 좋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늘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임금 인상 폭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야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악의 순환이 좀 끊어질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요.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자,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주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뭐 유가도 그렇고 곡물가도 그렇고 불이 뭐 이런 가격들이 이전 막 그때 무서울 때보다는 좀 내려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올려놓고 또 올리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차를 두고 분명히 인플레이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전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증가폭이요. 자, 그리고 실업률을 보게 되면 지금 많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고용을 지금 안 하고 지금 뭐 계속 감원을 하려는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실업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나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차를 두고 분명히 나빠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제 그런 매수점을 잡아야 되느냐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뭐 11월 달 초반에 11월 2일에 금리를 인상하겠죠. 0.75%를 인상할 겁니다. 뭐 정말 이 연준이 미쳐서 1%를 한다라면 시장은 당연히 충격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현재로서 0.75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또 0.75를 할 거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과거에 이 정도로 금리를 올렸던 시점이 1980년도입니다. 그때 하루에 1%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린 폭이 10%예요. 최고점은 19%까지는 갔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미 그 전부터 금리가 높아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자, 그때 물가 상승률이 거의 20% 육박했습니다. 자,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한 8%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5% 이내로 올리는 게 맞겠죠. 이미 지금 3.25까지 올라와 있고 11월 달 되면 4%될 것이고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0.75냐. 만약에 12월 달도 0.75로 한다는 소리는 금리가 5%를 넘어간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까지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12월 달에 그 우려감, 그러니까 11월 달에 매수 시점이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경제는 안 좋으면 안 좋아도 좋은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예상치보다는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매수 시점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10.1%, 예, 어마어마합니다. 10%라는 것은 이 지수가 10%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최소 30%에서 50%씩 올라갔다 소리예요. 이건 지수일 뿐이니까. 체감할 수 있는 실제 나가는 돈은 예,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시장이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 조금 그나마 다양스러운 부분들은 뭐겠습니까? 변동성이 미국에서는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급등하고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바닥을 치려 그러면 급락하고 급등하고 급락하고 급등하고 하다가 급등이 나오고 나서부터 변동성이 축소돼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을 찾을 수가 있는데 미국 증시는 일단 요 상단 위에서 좀 안정을 찾으려는 모습들이 살짝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새로운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매주 나오는 실업 청구 건수 이 정도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제조업체들라든가 안 좋게 나왔고 이제 다음 주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겠죠. 뭐 책을 보게 되면 연준의 가장 비둘기파라고 볼 수 있었던 사람이 4.75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참 좀 두려움이 살짝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11월 달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은 될 거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은 저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이 너무나 지금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은 시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파동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 증시의 파동도 뭐 어느 정도 전저점 일단 시켜놓고요. 그리고 저점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2,000포인트까지의 여력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 한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직 바닥을 논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찍을 것이냐, 정말 골치 아프죠. 아니면 여기에서 이 선 자체를 좀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대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인데요. 이렇게 보면 약간 이탈한 부분들을 빼고 난다라면은 여기서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여기서 저점이었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21선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 라인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상방을 쳐줘야 이제 향후에 760이라던가 여기까지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종목별로 뭐가 좋다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총체적인 난국이죠. 뭐 하나 제대로 된 업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커서 또는 어떤 이슈가 나와서 하루짜리 이슈가 나와서 급락자리에서 한번 반등 나오는 이런 거밖에 없고, 추세를 타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리는 섹터들이 거의 전무한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종목에서 급등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오래 가지 못하고 다 급락을 하죠. 최근에 뭐 한국경제TV도 그랬고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좀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급락하면 반등 나왔다가 또 급락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카카오라는 업체도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하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점이 잡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카카오도 이 정도 빠졌고 뭐 국민적인 어떤 사고 터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언젠가는 또 기회들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시장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상황은 갑작스럽게 변합니다. 예고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또 호재가 나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이 반등했던 이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속적인 반등이 아니죠. 첫 번째는 미국의 반도체 1년 유예, 중국에 대한 그 규제가 1년 유예됐던 부분들, 이 부분은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은 하루짜리예요. 시장을 하락시켰던 이유가 해결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을 하락시켰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이고 그리고 전쟁입니다. 이 두 개 중에 뭐가 변화가 있어야 시장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영국에서 감세안을 철폐를 했다라는 부분들도 하루짜리 호재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약간의 하락 영향이 됐지만 시장을 계속 이렇게 억눌렀던 악재의 요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금리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상치보다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됐거나 또는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초과할 정도로 안 좋게 나오거나 이 두 개가 나왔을 때 비로소 기회를 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힘든 시기입니다. 제가 주식 전문가 활동만 20몇 년째 하고 있고 실전 투자만 한 30년째 정도 되는데요.
IMF 때는 뭐 당연히 이거보다 힘들었을 것이고요. 근데 지금의 힘든 모습은 금융위기 때보다도 조금 더 힘들지 않느냐. 음. 왜냐하면 이 하락하는 것 자체가 계속 말려 죽이는 상황이에요. 금융위기 때는 급락하고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정말 말려 죽이는 그런 자세다.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힘든 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흥장이니까요, 여러분들. 어, 뭐 언제까지 이 하락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겠더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치를 보게 되면 이 정도로 길게 빠진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뭐 2년 정도 빠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